안녕하세요. 가을 책방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박범신님의 작품 내 삶의 위기 그 실존입니다. 1993년 12월이었다. 나는 그때 40대 후반이었으며 문화일보의 외등이라는 제목의 장편소설을 연재하고 있었고 또 객원 논설위원으로서 매주 한 번 같은 신문에 고든소리라는 칼럼을 쓰고 있었다. 작가로 데뷔한 것이 1973년이니까 만 20년째 나는 소설 쓰기의 외길을 걷고 있었다. 그러나 문학은 무엇인가? 나는 그 무렵 자나깨나 생각했다. 1990년대가 되면서부터 나는 본질적인 많은 질문들이 사방팔방에서 나를 향해 압박해오는 걸 느꼈다. 문학은 무엇이고 어떤 재단에 바쳐야 되는 것일까? 삶은 또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인간의 유한성을 이겨낼 길은 있을까? 내가 써온 소설은 과연 어떤 위로를 나의 독자들에게 주었는가? 나의 내부에서 시작되어 나를 고통스럽게 결박해오는 질문들은 대체로 그런 것들이었다. 해답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작가로서 삶의 본질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준비하지 못한 것이 너무도 부끄럽고 창피했다. 나는 나날이 자기 학대와 자기 모멸에 빠져들었고 무력증까지 느꼈다. 그래도 연재소설을 써야 했으며 유명 작가로서의 기득권도 유지하고 살았다. 그 무렵에 내가 쓰는 소설은 진실보다 테크닉에 더 많이 의존했다. 작가로서 그것은 기만적 삶이었다. 안 돼. 멈춰야 해. 나는 나의 상투적이고 기만적인 삶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삶의 간성 때문에 그것을 멈추긴 정말 쉽지 않았다. 나는 기득권을 버리는 것이 두려웠으며 나의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게 정말 싫었다. 테크닉으로 쓴다는 자학적인 생각을 하긴 했으나 남들은 내 글이 재미있다고 감동적이라고 말했다. 아무도 내 심중의 분열을 알지 못했다. 그대로 밀고 나가도 될 일이었다. 12월 그날 새벽에 겨울비가 내렸다. 밤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으나 나는 변변히 원고지 한 장 채우지 못했다. 그야말로 사토와 같았다. 새벽에 잠깨어 잠옷바람으로 내 방에 건너온 아내는 내가 한밤내 얼마나 글쓰기와 피 흘리는 싸움을 했으며 그 싸움에 얼마나 잔인하게 패배했는지를 단번에 눈치챘다. 그날 밤뿐만이 아니라 그 무렵엔 허구한 날 그래왔으니까 아내로선 더 이상 구경꾼으로 물러앉아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아내가 양팔을 벌리고 나를 향해 다가왔다. 이리 오라고 아내는 눈빛으로 내게 말했다. 짐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성경의 한 구절이 내게 본능적으로 떠올랐다. 아내는 다가오더니 말없이 내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자신의 가슴으로 끌어당겼다. 나의 성긴 머리칼과 충혈된 눈과 솟은 강대뼈와 번뇌로 더욱 마른 아래턱이 아내의 가슴 속으로 쏙 들어갔다. 아내는 나의 머리를 아는 채 속삭이듯 그러나 연민에 가득 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설 그만 써.
당신 그러다가 죽겠어. 그 한마디에 나는 뜨겁게 울기 시작했다. 지난 20여 년간 소설 쓰기 하나로 달려오며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분열이 한꺼번에 떠오르는 것 같았다. 나는 울고 또 울었다. 아내의 잠옷이 흥건히 젖을 만큼 울고 났을 때 내 마음이 호련히 고요하게 가라앉는 걸 나는 느꼈다. 나는 원고지를 다시 폈다. 연재를 중단하며 라고 나는 썼다. 지구를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세계를 알 수 없고 연대표를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역사를 알 수 없다고. 내가 내 삶의 정체성 하나 바로 보지 못하니 소설 쓰기를 오늘부터 중단한다고. 나는 단숨에 10여 장의 원고를 썼다. 그리고 그 원고를 들고 새벽에 신문사로 갔다. 나는 비로소 유명 작가로서의 관성적인 삶을 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3년여 나는 단 한 장의 글도 쓰지 않고 용인 근교의 산골에 박혀 서툰 농사꾼으로 혼자 살았다. 스스로 문학적 기득권을 버리는 일이 쉽진 않았으나 어쨌든 그걸 버리고 혼자 살 때 나는 참으로 쓸쓸하면서도 홀가분했다. 돌아보면 그것은 내 삶에서 가장 치열하고 뜨겁게 만났던 내 인생의 위기였으며 또한 실존적 결단이었다. 그리고 용인 그곳에서 내가 만났던 위기가 사실은 문학의 문제에서 온 협소한 것이 아니라 삶의 유한성이라는 보다 본원적 문제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깨달았다. 나는 말하자면 시간과의 고통스러운 싸움을 그때 경험한 셈이다. 위기는 곧 실존이다. 우리가 삶의 위기라고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철저하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고 나는 믿는다. 모든 것은 거기에서 시작된다.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되지 않는 삶은 공소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러나 삶의 재빠르고 포악한 간성은 끝없이 우리들 자신을 일상 속에 매몰시킨다. 일상은 그 포악한 간성으로서 우리들 자신으로부터 떼어놓는다는 것이다. 위기라고 느낄 때 우리는 오히려 일상의 부식성에서 탈출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전환의 시기에 우리가 할 일은 거품을 빼고 나서 위기 속의 실존적인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또 독자로서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결단력을 갖고 따라가는 일이다.